자, 우리가 첫 번째로 이거를 내가 좀 길게 잔소리를 했지? 판서까지 해가면서. 그러면 직접 문제를 풀면서 글을 제대로 읽는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느껴보자. 알겠지? 첫 번째 지문인데 문제는 쉬울 거야. 근데 지문이 연결의 정수, 그러니까 연결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지문이기 때문에 잘 읽고 문제를 단번에 푸시면 된다. 시간 제한 두지 말고 문제 풀고 오시고 강의를 듣자. 자, 첫 번째 지문 다 푸셨지? 일단 정답은 OX인데 이건 따로 해설하지 않을 거야. 문제가 되게 쉽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번에 지금 이 지문만 따로 해설한 이유는 유기적 연결, 우리 첫 번째 강의에서 어떻게 글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잖아. 거기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그런 아주 간단하면서도 연결의 정수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지문이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선정해 온 거거든. 그래서 이번엔 유기적 연결을 조금 핵심으로 두고 같이 읽고 풀어보자. 자, 먼저 분자들이 만나 화학 반응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대. 근데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가 중요한가 보군 이러고 치울 수도 있지만, 근데 봐봐, 이 활성화 에너지가 중요한가 보군 하고 치울 수도 있지만 이 표현이 조금 거슬리면 좋아. 최소한의, 특히 최소한, 이게 뭐냐면 봐봐, 최소한이라는 게 사실 이 정도 이 선을 최소한의 선이라고 가정해 보자고. 봐봐, 최소한의 선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이 최소한의 선을 넘겨야 이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되겠지, 그치?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 최소한도 못 미쳐, 그러면 당연히 화학 반응이 진행되지 않으시겠지, 그치? 그러면 이게 지금 봐봐, 딱 여기 부분을 넘겨야 지금 화학 반응이 진행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뭐라고? 이게 결국 이게 활성화 에너지라고.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라는 표현을 보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생각을 조금 끌어내줬으면 좋았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은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했어. 근데 봐봐, 내가 괄호친 데 한번 주목해봐. 괄호친 부분, 반응의 활성화 어쩌고 하고 분자들이 많아까지. 여기 혹시 이해됐니? 이해? 근데 솔직히 대부분은 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을 텐데 한번 이쪽으로 와볼까? 이거 필기 한번 하고 들어가자. 잠깐 일시정지하고 필기를 한번 하고 들어가자. 다 적었지? 적었다고 가정하고 할게. 일단 텍스트의 강약 조절이거든. 반드시 해내야 되는 생각이 있고 오히려 시간만 낭비되는 것들이 있어. 근데 여기에서 어쨌든 강하게 읽어야 되는 건 반드시 해내야 하는 어떠한 동작 같은 거거든. 근데 이 동작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 세 개가 중요하다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봐봐, 이 강하게 읽어야 되는 건 텍스트를 읽을 때, 즉 글을 읽을 때 힘을 줘야 하는 지점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약하게 읽어야 되는 이 오히려 시간만 낭비될 수 있는 이 부분은 좀 느슨하게 읽어도 되는 지점인데, 그럼 과연 이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치?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관건이겠지. 봐봐, 생각을 해봐. 잠깐 분필 가져올게. 이거에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되는 것들이 약하게 읽어야 될 걸 반대로 강하게 읽어버리면 시간 낭비가 돼. 근데 사실 이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이 세 개도 사실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건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두 개가 어쨌든 똑같이 시간이 둘 다 소요가 되는데 어떻게 강하게, 어느 부분은 강하게 읽고 어느 부분은 조금 힘을 빼고 읽어도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선을 잘 못 잡을 거 아니야. 그럼 일단 이것부터 설명을 하고 들어가 보자. 봐봐, 결론을 도출하셔야 돼. 방금 아까 내가 괄호친 부분 있지. 특히 과정의 처리가 있을 때는 꼭 결론까지 같이 도출해 주시는 게 좋고, 이 부분,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부분, 아까 괄호 쳤던 부분 있지. 이 부분이 만약에 이해가 안 갔어. 그러면 사실 결론부터 도출해야 되거든. 한번 와봐.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좀 읽혀주셔야 돼.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은 어쨌든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고.
이렇게 지금 딱 그냥 간결하게 읽어주실 줄도 알아야 돼. 그러면 봐봐.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은 이어 적을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반응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그치? 지금 딱 이렇게 한 줄 요약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딱 도출해 놓고 괄호친 부분이 설령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결론만 딱 도출해 놓으면 대충 아,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 속도랑 반비례 관계가 있나 보다 하고 딱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다시 한번 돌아와 볼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가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만 계속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시겠지. 그게 오히려 사실 이 괄호친 부분은 약하게 읽어도 되는, 즉 느슨해도 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느슨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근데 여기에서 빨리 일단 결론을 도출해내야 그게 중요한 건데,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이 괄호친 부분의 표현을 시험장에서 혹은 최초 1회독을 할 때 뭔 뜻인지 몰라서 계속 파고들다가는 이렇게 시간만 많이 쓰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특정 표현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건 조금 중요하다. 이거는 좀 많이 쓰일 거야. 봐봐. 특정 표현에는 어떤 게 있냐면 보조사, 지시어, 역접 이런 게 있거든. 역접은 당연히 알지. 뭐 그러나, 하지만 이런 게 역접이고, 그리고 보조사는 뭐뭐도, 뭐뭐만 이런 거 같은 애들이거든. 근데 얘네들은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문제에서 장난치기 쉽거든. 근데 지시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러한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는 어떠한 정보가 이렇게 나왔어? 근데 여기서 이러한, 그러한 같은 표현으로 이 흐름을 한꺼번에 집약시키는 역할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특정 표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정보 정리하기. 그러니까 어떠한 정보가 계속 쏟아져 나와. 그러면 너희들이 그냥 눈알 굴리기로만 해결하기는 조금 힘들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문에 조금 표기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교재의 여백 같은 데 있지, 혹은 시험지의 여백, 그런 데에다가 조금 혹은 그려가면서, 아니면 어떤 식으로 관계 설정이 되어 있으면 뭐 이렇게 관계까지 설정을 해 가면서 여백을 잘 활용해 주시면서, 혹은 지문에다가 표기할 건 표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정보를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이 반드시 해내야 되는 세 가지의 동작은 내가 지금 강의를 찍으면서 같이 읽고 같이 풀어줄 때 계속 언급을 할 거니까 일단 잘 메모해 두시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 어차피 챕터 1 내내 계속 이 얘기 할 거거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결론을 도출하자. 우리가 지금 강하게 힘을 줘야 되는 지점과 약하게, 느슨하게 읽어도 되는 지점에서 그 경계선을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둘 다 어쨌든 시간을 써야 되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구분하냐는 우리의 문제풀이에, 문풀에 도움이 되냐,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냐, 애초에 이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 즉 문제풀이와 지문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단정해 줄 수가 없어. 너희들이 직접 많이 풀어보고 느껴봐야 아, 여기에서는 좀 느슨하게 읽어도 되겠네, 아, 이건 반드시 해야겠네, 이건 대놓고 티가 나잖아. 명시적으로 지금 내가 세 가지로 줄여서 정리해 줬잖아. 이것들은 티가 나. 근데 사실 이거 약하게 읽어야 되는 이 부분이 사실 조금 모호하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어쨌든 간에 문풀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너희들이 직접 많이 풀어보면서, 많이 읽어보면서 조금 느껴보시길 바랄게. 그거는 아, 왜 이렇게 추상적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좀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 어차피 이게 언어로 글로 쓰여져 있는 하나의 언어기 때문에 조금 내가 여기에서는 강하게 읽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좀 적어줄 수 있지만 약하게 읽어야 되는 부분은 좀 많이 연습을 해보면서 조금 스스로가 판단을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잘 정리해 주시고 계속 챕터 1 내내 이거 끌고 갈 거다. 알겠지? 그럼 잔소리가 좀 길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대로 이렇게만 딱 끌어내셨어야지.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여 반응 속도에 변화를 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한대. 봐봐. 일단 아까 가로친 부분을 잠깐만
여기까지는 어쨌든 생략을 했어. 그리고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결론을 도출했지 우리가. 근데 일단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해서 반응 속도에 변화를 주는 물질을 촉매라 그런대. 근데 촉매가 반응 속도에 지금 반응 속도에 변화를 준대. 그러면 방금 우리가 끌어낸 결론인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와 약간 유사하지 않아? 약간 좀 유사하지. 그러면 뭔가 지금 이 촉매는 뭔가 활성화 에너지에 무언가 기여할 것 같은데? 라고 조금 생각이 들잖아. 일단 계속 읽어보자. 근데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능력을 촉매 활성. 이제 알겠다. 그러면 촉매 활성이라는 녀석은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녀석인데,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건 뭐야?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건 결국 활성화 에너지를 작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즉 촉매 활성이라는 녀석은 활성화 에너지를 작게 만드는 녀석이었네. 그러니까 즉 이렇게 만드는 건 촉매 활성이라는 녀석이었다. 그치? 이런 식으로 딱 한 줄로 끝나. 일단 더 읽을 거야. 어차피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정보가 계속 나오니까. 촉매가 없을 때와는 활성화 에너지가 다른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한대. 뭐 그렇대. 화학산업에서는 주로, 이것도 중요한 편이지, 주로 고체 촉매가 이용된대. 왜 하필 주로일까? 액체나 기체인 생성물을 촉매로부터 분리하는 별도의 공정이 필요가 없어서래. 그치? 그래서 중요하대. 그리고 고체 촉매는 대부분 활성 성분 지지체 증진제로 구성된다 하고 글이 끝났어. 어쨌든 이 한 개의 문단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뭐야? 이 촉매 활성이라는 녀석이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능력인데, 봐봐. 반응 속도가 빨라지려면 활성화 에너지가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작아야 된다고. 근데 작게 하는 능력이 촉매 활성인 거야. 즉 이게 이렇게 연결되면서 촉매 활성이 이렇게 만드는 녀석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한 줄 요약이 딱 깔끔하게 되셔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연습하려고 아까 해시태그 유기적 연결이라고 적었던 거 기억나지? 다시 써줄까? 이게 사실 연결인 거야. 이게 연결이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서 읽어야 지금 글이 대충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활성화 에너지가 이런 녀석인데 활성화 에너지 반응을 작게 만들려면 어쨌든 촉매 활성이라는 녀석이 기여를 하겠군 하면서 1문단을 딱 정리하고 그 다음 문단으로 들어가는 거지. 만약에 글이 전체라고 하면은.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를 따로 풀진 않아. 문제는 너무 쉬워. 그래가지고 문제는 따로 풀진 않을 건데 이렇게 떠든 이유는 지금 우리가 여기 잠깐 비춰줄래요? 텍스트의 강약 조절. 지금 우리 챕터 1 하는 내내 계속 떠들기로 한 이것들이 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강하게 읽어야 되는 부분, 좀 느슨하게 읽어야 되는 부분을 구분하는 영역은 스스로 글을 읽는데, 그리고 문제 푸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판단하면서, 어차피 시간 재고 문제 풀라고 시키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잘 문제를 읽고 풀면서 생각을 스스로 좀 해보면서 좀 이 강약 조절을 잘 스스로 해보시고, 다시 연결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 지문을 첫 번째 지문으로 가져오게 된 거다. 그치? 이번 지문은 좀 짧았고 쉬웠지? 근데 아마 이렇게 읽은 학생들은 대부분 없을 거야. 근데 어쨌든 내가 강의 시작 전에 첫 번째 강의에서 연결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대로 약간 이해가 잘 안 된 학생들은 이 지문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런 게 연결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제 다음 강의로 넘어와 주셨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보자.